안녕하세요 스튜님들, 게으른 스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도 또 오론분들도 지난 한 달이 굉장히 바쁘게 흘러간 것 같아요. 인스타하고 커뮤니티에서 공지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제작한 수량이 사전 예약 기간보다 일찍 소진이 되어서요. 오론분들하고 급하게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차 제작을 들어가게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구매를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2차 사전 예약을 11월 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어리 스펙에 대한 상세 소개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매하시기 전에 꼭 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먼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제작한 블랙 저널 다이어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작성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게으른 스프. 다이어리 컬러 옵션들은 지난 영상에서 보셨죠? 그레이, 베이지,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옵션 중에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론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그레이 컬러가 역시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1년 내내 쓰는 다이어리다 보니까 좀 차분하면서 덜 질리고 또 때가 타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색상이라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제게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의견을 드려볼게요. 다이어리를 주문할 때 선택할 수 있었던 각인 서비스 저도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오롬에서 제공하는 서체와 또 각인 방식이 좀 다양한 편이어서 여러분들께 좀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골고루 일부러 신청을 해봤어요. 폰트의 예시는 더보기란 속 링크에서 훨씬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스프. 이제 표지를 넘겨보면 가장 첫 장에는 인트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카드나 스티커 아니면 명함 같은 것들을 붙이기 좋은 사이즈로 제가 네모칸을 그려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에서 구매한 귀여운 디자인 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줄에는 첫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써본다던가 아니면은 다이어리를 분실했을 경우에 연락받을 채널 그리고 이 다이어리의 기록을 시작한 날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을 더 넘겨보면은 이제 키 페이지가 나옵니다. 블랙 저널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죠. 이 키는 효율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나만의 말머리 기호를 정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자신한테 가장 편한 기호를 정해서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할 일에 관련된 기호들 같은 경우는 박스 칸에 이제 체크나 X 등으로 표시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록 습관에 맞는 걸로 정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 정하기가 정 어려우신 분들은 블랙 저널 원작 기호들을 참고하세요. 게으른 스프. 키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인덱스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실은 제가 이번에 만든 다이어리는 기존 블랙 저널들하고는 다르게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틀로 인쇄가 된 다이어리라서 인덱스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뒤쪽에 있는 프리노트 부분에 본인만의 컬렉션을 또 세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인덱스 페이지를 아예 빼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 뒤쪽 프리노트에 본인이 쓰고 싶은 다른 컬렉션들 여행 준비 컬렉션을 쓰거나 아니면은 한 줄 외국어 공부 컬렉션을 따로 쓰고 싶으시거나 또 생활 시간표를 짜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름끈으로 이 프리노트 페이지 부분을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뒤쪽 프리노트에 직접 페이지 넘버링을 해주시고 셋업한 컬렉션이 생기면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인덱스 페이지에 번호와 함께 타이틀을 적어주시면 나중에 찾기가 쉬울 거예요. 게으른 스프. 다음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만다라트 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해 계획표를 이 만다라트 방식으로 적어보면 진짜 좋더라고요. 가장 가운데 있는 칸에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써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편안함 속의 부지런함이라고 가운데에 적어주었습니다. 새해의 제 모토예요.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표 칸을 둘러싼 8개의 칸이 있잖아요. 여기는 내가 적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적은 목표를 기반으로 달성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너무 디테일한 것보다는 조금 큼지막한 분류가 좋아요. 저는 제가 제 자신한테 바라는 모습이 뭔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방금 적은 이 8개의 내용을 각각의 사각형 가운데에다가 하나씩 또 옮겨줍니다. 팔방으로 연꽃처럼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옮겨주고요. 나머지 칸에는 이 가운데 칸에 있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효율적으로 일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일찍 기상하고 주 단위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매일 세팅하는 것 등등을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다라트로 세외 계획을 적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욕심이 큰지 또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찬찬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만다라트 옆쪽에는 먼슬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만다라트를 작성하시면서 꼭 실천하고 싶은 것들,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월별로 좀 나눠서 작성을 해두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먼슬리 버킷리스트를 만다라트하고 같이 작성을 해두고 매달 그 달이 시작되면 이 페이지를 한 번씩 다시 들춰보는 거죠. 아, 그래, 나 이맘때쯤에 꼭 이걸 하고 싶다고 했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버킷리스트 내용을 해당 월의 먼슬리로 한 번 더 옮겨 적어주고 계속 스스로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자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를 유튜브 활동과 관련된 버킷리스트로 채워보려고 해요. 만들고 싶은 영상이나 매달 유튜브 지표를 여기에 기록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이나 취미와 관련된 목표를 이 버킷리스트에 월마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유 공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분기별로 짤막하게 달성 현황에 대한 리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3개월마다 내가 만다라트와 버킷리스트를 어느 정도로 신경 쓰면서 지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여기에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함과 또 뉘우침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게으른 스푼.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퓨처로그가 나옵니다. 연간 계획된 일정이나 기념일 등을 기록하는 곳인데요. 퓨처로그를 잘 작성을 해두면 미래를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특정 달에 기념일이 많이 몰려있는 달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 달에는 지출이 많겠구나, 뭔가 바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해서 소비를 미리 좀 줄인다던가 아니면 특정 달에 휴일이 많이 몰려있으면 휴가 계획을 또 미리 세워본다던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퓨처로그의 단점이 달력을 하나하나 적는 게 진짜 고되긴 하거든요. 이게 부담이 돼서 블렛저널 시작을 또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2024년 캘린더 스티커를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위클리 컬렉션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분량으로 한 세트당 6장씩 넉넉하게 구성을 했어요. 이 캘린더 스티커는 옵션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별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11월 말까지 사전 구매 예약을 해주신 분들께는 이 스티커가 무료로 나가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퓨처로그를 지나면 이제 프리 테이블이 이렇게 2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1년 동안 기록해보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2024년 동안 읽을 책들의 정보나 또 위시리스트를 적어두려고 합니다. 특히 저처럼 쇼핑 욕구를 참기 힘드신 분들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먼저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가격과 함께 항목을 적어두고 내가 이거를 왜 갖고 싶은지 꼭 필요한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딱 3번만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3개의 동그라미를 그려서 쓰시는 거를 보고 저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 동그라미들을 다 채우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빗금을 쳐서 포기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언니 저는 이런 테이블 페이지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이어리 후반부에 있는 이 프리노트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똑같은 형식으로 그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또 블렛 저널의 매력이니까 마음껏 이 뒤쪽 페이지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으른 스프.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제 드디어 메인인 먼슬리 컬렉션이 나옵니다. 12개월치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쓰실 수 있는데 만년으로 제작이 돼서 언제든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우선 먼슬리 인트로 페이지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월에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 위에 글자를 한 번 더 덧대 써줬어요.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에는 앞에 적었던 버킷리스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줘서 한 번 더 스스로한테 연초 월 계획을 상기시켜 주거나 앞으로의 한 달을 위해서 스스로 응원하는 문구, 각오 등을 적어주는 란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로 페이지 다음을 넘겨보면은 이제 먼슬리 로그가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에 이제 해당 년과 월을 같이 적어주면 구분이 좀 더 쉽겠죠. 일자 옆에는 요일을 저처럼 적어주시면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한데 귀찮으시면은 일요일마다 빨간 선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는 그달의 약속이나 일정, 기념일 등을 적어주는데요. 나중에 지나서 이 먼슬리 로그 페이지 한 장만 보더라도 그달에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여서 정말 좋더라고요. 나의 한 달 요약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바로 옆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신 헤비 트래커와 무드 트래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처럼 날짜 아래 칸에 요일을 적어주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헤비 트래커는 내가 정말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작은 행동들을 적어두고 매일매일 실천 여부를 체크해주는 곳인데요. 거창한 것들을 적을수록 실천에 실패하고 또 좌절감만 얻어가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왜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알람 한 번에 일어나기, 이불 정리하기, 물 1리터 이상 마시기 이런 것들처럼 인생이 확 바뀔 만한 행동은 아니지만 실천하면 괜히 뿌듯하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작게나마 주는 그런 행동들을 적어놓고 체크를 해주면은 어느새 진짜 그 행동들이 내 습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헤비 트래커 때문에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얻었어요. 물론 실천을 많이 못해서 거의 하루도 체크를 못한 항목들도 많지만 다음 달에 헤비 트래커를 새로 작성을 할 때 내가 이번 달에는 무조건 이 칸들을 가득 채운다 이런 욕심이 생기긴 하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느낌, 이 기분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무드 트래커는 그날그날의 기분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그래프의 등락이 한눈에 들어와서 내가 이달에는 좋은 일들이 많았구나, 혹은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위클리 로그가 등장을 하는데요. 나의 매일매일의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볼 수 있는 컬렉션입니다. 위클리이자 데일리 로그 페이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상단은 캘린더 영역인데요. 그 달력을 직접 적어주시거나 별도 옵션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캘린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해당 주차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면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7일치씩을 기록할 수 있는 레이아웃인데요. 보시면은 다른 만년형 위클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작된 다이어리는 요일 기준이 아니라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가 박혀있는 기준입니다. 이 말은 위클리 페이지의 시작 요일이 월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장점은 매달 한 달씩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월말마다 먼슬리 리뷰를 작성을 할 때 깔끔한 느낌으로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입니다. 제가 블렛 저널을 지난 2년간 써보다 보니까 요일 기준으로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직전 달 끄트머리에 다음 달 초반부 내용이 들어가거나
다음 달 초반부에 직전 달 끄트머리가 딸려오는 게 은근히 저는 싫더라고요. 근데 쓰다 보면 어떤 스튜님들께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위클리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영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캘린더 스티커를 보면은 조그마한 요일 스티커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클리 로그 위에 적힌 날짜, 이 숫자 부분 위에 요일 스티커를 덮어서 일요일이나 월요일을 가장 앞에 오게 쓰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스티커를 옵션에서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 위에 숫자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워서 그 위에 월화수목금토일 혹은 일월화수목금토 이런 순으로 직접 고쳐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요일 기준으로 바꿔서 쓰실 경우에는 매달 위클리 로그에 이 마지막 비어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위클리 로그를 직접 마저 그려주셔야 부족함 없이 쓰실 거예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춘 양식으로 변화시켜서 쓰는 게 또 블랙 저널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써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요. 위클리 로그의 각 영역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일 기준이 아닌 블랙 저널에 인쇄되어 있는 1일부터 31일 날짜 기준으로 위클리를 적어볼게요. 먼저 날짜 옆에 이렇게 요일을 따로 적어주고요. 일요일 앞에는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서 나름의 기준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의 끝과 시작이 나름 정해지면서 좌측 하단에 있는 위클리 리뷰를 작성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도 쉬워져요. 위클리를 작성을 하다가 이 빨간색 기준선에 닿으면 지난 일주일에 대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이 위클리 리뷰에 작성해 주는 거예요. 저는 잘한 점에는 초록색, 아쉬운 점에는 빨간색 테두리를 따로 그려줘서 조금 더 잘 보이게 했습니다. 위클리 리뷰 공간 위에 보면은 투두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위클리 투두 리스트는 꼭 월요일부터 일요일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구애는 굳이 받지 않고 그냥 지금 이 페이지 속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해야 하는 리스트를 적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 기간에 못 끝낸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그대로 옮겨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나 중요 일정, 기념일 등에 대한 내용은 각 날짜 아래에 있는 여유 공간에 적어주면 돼요. 이 부분은 앞에 있었던 퓨처 로그를 들춰보시면서 빼먹지 않고 중요 일정들을 같이 기록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 블랙 저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지출을 기록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날 하루 종일 지출한 금액 중에서 꼭 필요했던 합리적인 지출을 왼쪽에 적어주고요. 굳이 안 써도 됐었던 불필요했던 지출이었던 거는 오른쪽에 금액을 적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0으로 적히는 날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비 트래커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않기를 늘 적어두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사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계부를 적고는 싶은데 다 적기에는 귀찮고 그래도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지 않도록 나름 모니터링은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기존 블랙 저널을 작성했을 때 좋았기 때문에 함께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나는 지출 금액을 적기 싫다, 필요 없다 하신다면 이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날 운동에서 소비한 총 칼로리를 왼쪽에 그리고 그날 섭취한 칼로리를 오른쪽에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간밤에 취침 시간, 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항목으로 바꿔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제가 헤비 트래커만큼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컬렉션을 쓰면서 내가 그날 어떻게 보냈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났고, 뭘 먹었고, 일은 몇 시간을 했고, 누구와 어디를 갔는지 등등을 여기에 기록을 해두면요. 뭔가 내 하루가 휘발되지 않고 여기에 영원히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게 또 기록의 매력이겠죠. 타임라인의 아래쪽 공간에는 미처 적지 못했던 그날 하루의 저의 소감이나 생각들을 적어주고 있는데요. 비워두셔도 전혀 영향이 없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스티커로 꾸며주셔도 괜찮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의 박스는 진짜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좋아하는 문장이나 아니면 주일 설교 말씀, 그 주에는 꼭 암기하고 싶은 영어 단어나 일본어 표현 등을 여기에 적어주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걸로 자유롭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위클리 로그를 쭉 넘겨서 이제 위클리 로그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한 페이지가 비어 있어요. 이 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클리 로그를 요일 기준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마저 위클리 로그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 매달 꼭 기록하고 싶은 컬렉션을 여기에 자유롭게 구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부터 한 줄 외국어 컬렉션을 매달 따로 쓰고 있었거든요. 제게는 이 컬렉션이 나름 매달 반복되는 컬렉션이라서 이 공백을 이렇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이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께 몇 가지 컬렉션을 더 추천해 드리면, 저는 한때 블랙저널에 피부 일지도 썼었어요. 트러블 피부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일매일 어떤 기초를 썼는지, 피부 상태는 어땠는지, 각질 제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식단이나 운동 일지로 이 페이지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뭘 먹었는지 쓰고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도 같이 기록을 해보면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도전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매달 이 공백 페이지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귀찮으면 그냥 비워두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게으른 스프. 이제 먼슬리 컬렉션의 마지막인 먼슬리 리뷰 컬렉션인데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실 때 꼭 써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해당 월을 적어주고 박스 안에는 한 달의 소감을 한 줄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공란인데요. 원래 초기 기획에는 이 항목들을 제가 임의로 정해서 인쇄를 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의 자유도를 높여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남겨두었습니다. 여백으로. 그래서 스스로 원하는 항목을 설정해서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제를 드리자면 저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먼슬리 리뷰를 쓰고 있어요.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있다면 한 달간 사진첩에 쌓여있던 사진들 중에서 꼭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을 인화해가지고 여기에 간단한 메모와 함께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사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인화하는지 그 방법을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를 걸어 놓을게요. 마지막은 프리노트 부분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메모를 하시거나 여행 가기 전에 준비 사항들을 써놓거나 써보고 싶은 컬렉션이 따로 생기면 이쪽에 만들어서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종이 포켓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존 스티커나 메모지 같은 것들도 함께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스프. 알차게 이 다이어리를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처음 제작하는 다이어리이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제게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내년에도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버전의 다이어리를 만들 때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다이어리가 블랙저널을 시작해 보시는 데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But that's only part of the story.